네, 우선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다보스 아젠다로 진행된 디지털 커런시에 관한 포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웨스턴 유니언 CEO죠. 이분이 웨스턴 유니언에 관련해서 XRP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제에 관련되지 않아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었고, 나머지 참여한 4명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의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불법 자금 사용에 반대되는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었고, 저는 여기서 특히나 글렌 허치슨이 가장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돼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렌 허친슨이 불법 자금 사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고, 이 부분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100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100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100는 이 untraceable 하다, 그러니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을 하겠죠. 그리고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그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떠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등장하죠. 비트코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캐치,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다,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이 가능한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풋프린트,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되겠죠. 이 흔적을 남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게 기록된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는 이더리움, 리플을 특정 지갑에서 특정 지갑으로 보내게 되면은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즉 블록체인 상에 거래 내역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고,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 기사로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금요일 선물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뒷매수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30,000에서 매집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게 지금 보시는 차트인데, 빨간색 선인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따라가되 아래에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도달하게 된다면 대량의 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9일에 있는 $49억 선물 만기가 곧 진행되는데, 기사를 더 들어가 보면은 28,000부터 32,000달러까지 롱옵션이 지배적이고 33,000부터 35,000까지는 숏옵션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따지게 되냐면, 이 선물 만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옵션을 구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를 매수한 게 아닌 이 일종의 가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 29일에 매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기관의 매수로 가격이 결정되는 21년도, 20년도 말부터 21년도, 지금의 장이 아니라 개인과 트레이더들의 장이었기 때문에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이 전후로 항상 이 가격 변동성이 나왔었고 항상 고민하던 수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기관의 매수가 많죠. 기관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덜 중요한 수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지금도 작용 중이니, 지금 기관의 매수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다음 기사로 제가 중국과 미국 간의 4대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와 5번째만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때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18년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었고, 그동안 중국 기업의 투자 금지랑 그리고 어마무시한 관세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경제적으로 이 전쟁을 했었다는 말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친중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친중이라기보다는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추가적인 경제 압박이 아닌 압박 중단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뻔한 QE는 제가 생략을 하고, 국정 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글로벌 지위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미국의 지위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맥락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는 절대 친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당 또 공화당이 있잖아요. 이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중국에 강력하게 나가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 무역 대표 다들 아시다시피 캐서린 타이가 되었습니다. 이 캐서린 타이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친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었다고 친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국에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친중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제닛 옐런이 있습니다. 제닛 옐런 또한 대중 강경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친중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상황과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및 약세장에 빠지면서 지금 조정장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알트코인 중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있는 코인들이 저위험, 고수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인 중에 이러한 코인이 있고, 이 코인의 특징으로는 강력한 기술, 그 다음에 강력한 팀, 리더가 좋고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코인들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은 20배에서 50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1억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원 미만인 이러한 코인들의 경우에는 100배의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 기사 모든 것에 과장이 너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한번 펌핑하고 난 뒤에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는 데의 기간까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없고 해당 포인트에서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없고요. 다만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저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더가 추천하는 그 트레이딩 방식으로는 이러한 코인들의 100%, 10%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의 포트폴리오의 1%, 그러니까 10%가 아니고 1%씩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방식이 제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위험도를 봤을 때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꽤나 자주 사용했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괜찮은 방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법을 쇼핑처럼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특정 코인을 상대로 3개 정도 아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비트코인 테더의 1시간봉 차트고요. 차트상으로는 완벽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만나기만 하면은 지지선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현재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는 코인이 없고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10% 위아래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장이 앞으로 4일 뒤에 1월 말부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 중에 대부분이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코인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거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차트를 키시고, 해당 코인을 눌러서 차트를 키시고 이 주봉으로 관찰을 하고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은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장투로 여길지 아니면 손절을 진행할지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곳을 확대해 보면은 이 1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 그리고 2월이 되겠습니다. 이 1월 말까지 완벽하게 수렴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고 앞으로 봉들이 몇 개 더 남았지만 계속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1월 말까지 해당 구간 횡보를 진행하며 마치는,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장투로 진행을 할 것인지 손절로 진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종료시키려면 어디까지 상승해야 되냐라는 질문의 답을 제가 던져드리자면 최소 36,000달러까지, 여기에 저항선이 보이시죠? 이 저항선까지 올려놓는다면 횡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아니라 횡보 추세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하락세를 밟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도 이 비트코인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평경정방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이 프리미엄 시황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경장이었습니다.